이런 식으로 언론이 순치되다 보니까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분, 지금 당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말 들어보십시오.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사거리냐? 기사거리가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 후보자가 고장난 변기 터진 거 보좌진에게 직접 치우라고 한 거였느냐? 그러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역 보좌관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행팀장이 같은 지역에 살아서 공구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물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비교를 했다는 건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비교도 웃기지만 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 보도를 보고 기가 찼다. 언론이면 다냐? 그게 기사거리가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강선우 후보자의 그 갑질 행태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 그게 일부 언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론을 이렇게 속된 말로 개무시하면서 보도를 보고 기가 찼다. 그게 기사거리가 되느냐? 언론에 대해서 아주 언론에 대해서 이거 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그 보좌진들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언론의 대선배라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 만나서 밥 먹고 뭐 월강이 어쩌는지 뭐 태양이 어쩌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기가 차서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강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야, 뭐 어떻게 뭐 영웅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규재 씨와 조갑재 씨한테는 뭐 영웅이라도 됩니까? 구국을 구한 영웅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과 4범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 가지고요. 사실상 거기에 유죄 판단 나온 겁니다. 근데 본인한테 대법원이 합의를 해서, 그때 합의를 한 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대법관들도 있는 거예요. 이른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죄라고 판단을 해서 얼마나 매를 맞을지는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하되 너는 유죄돼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탄핵과 특검을 운운했잖아요. 겁박했잖아요. 그리고 재판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겁박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본인들이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유죄 판단의 근거를 싹 없애려고 하고,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대법관들로 만들어가지고 본인들한테 유죄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대법원에서 3심 최종 확정 판결을 난 것도 4심제를 도입해서 헌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치를, 사법부를 뒤흔들고 대한민국을 1급 체제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인의 그런 사람이 가서 밥 먹고 이런 태양의 바람의 역사가 되고 월광이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양휘님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어떻습니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딴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고요? 그 갑질을 한 사람을 보고 기가 찼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기사거리가 되냐고요? 이런 게 갑질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의원 시절에 그렇게 갑질을 했다는 게 기사거리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 언론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사실상 언론을 입틀막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발언 자체가 헤드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보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하니까 많지가 않아요. 언론 여러분, 기자 여러분, 왜 이런 거 기사 안 쓰시죠? 순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언론이 권력에 순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생각을 시간을 두고 해보니 이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제가 생각해보니 이거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게 뭡니까? 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하나로 집중되다 보니까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권력 아펙스 간 기자라는 분들이 순치돼 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 순치된 언론을 보고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표 권한대행이라 하는 사람은 이 보도를 보고 기가 찬다. 이게 기사거리가 되냐? 그리고 갑질을 당한 사람한테 보좌진들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이런 황당한 막말을 쏟아내는 언론에 대한 갑질을 하고 보좌진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 상황. 저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야옹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상 방장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댓글을 올리실 때 제가 그때 소개도 하고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진도를 빼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약간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슈를 끌고 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도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구독자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2주 안에 5,000명이면 결코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우쭐하거나 자만하지 않고요. 항상 이 시간, 이 저녁 때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준비 더 확실하게 하고 공부 더 해서 여러분의 한 시간, 의미 있는 한 시간으로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언론이 이 1급 체제 이재명 체제에 있어서 어떻게 순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KBS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언론이 제대로 권력을 견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을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강선우 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강선우 씨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여러분 잘 아는 것도 있는데 이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했던 말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그리고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냐? 이렇게 모든 언론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따끔하게 언론노조, 신문협회, 방송노조, 방송협회, 기자협회 왜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거 문제예요. 왜냐? 언론노조는 사실상 민주당과 같은 결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편 아닙니까? 언론에 노조가 있다는 게 사실 그 노조의 성향이 진보 보수 중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론 노조가 진짜 균형 있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좌우가 있고 보수와 중도가 있을 때 하나의 노조 성향이 완전히 민주당과 진보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자체가
노조가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